스트레칭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지금 약간 힘이 없죠? 약간 맥이 풀리는 느낌이 있죠? 왜죠?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 녹음한 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분간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 그러니까 40분을 10변을 토했는데 스트레칭 마인드는 어떤 채널이죠? 스트레칭 마인드는요, 움츠려든 펼쳐지지 못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넓고 깊게 이야기해보고 유연하게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채널이고요. 삶에 대해서 저희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는 게 요새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요새? 뭐 이리저리 살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밤에 12시에 잠이 들었어요. 나 이 얘기 3번째 들어. 해주세요. 네.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고 잤어요. 왜냐면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일정을 다 빼놨어요.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고 금요일날 조금 늦게까지 자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럼 뭐 일어나서 이렇게 뒤척뒤척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냥 계속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는 좀 일어나야겠어. 기지개를 딱 켜고 시계를 딱 봤는데 토요일 오후 1시 11분 인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건 새로운 얘기예요. 제가 카톡을 답을 남기긴 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일정 관련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문의한 게 있었는데 그건 네 선생님 이렇게 답은 했더라고요. 그 생각은 안 나? 어렴풋이 몽롱하게. 네, 몽롱하게 나요. 그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혹시 몽유병 아니야? 근데 밥도 안 먹고 잤어요. 그렇게 36시간을 잤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잠을 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했죠.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사실 생각해 보면 그날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할 일이 있어서 일정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 할 일이 저희 단체에서 하는 뭐 책을 번역하는 일인데 2016년부터 계속된 일이에요. 근데 2년을 끄는 거야? 네, 그러니까 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계속 다들 일정이 너무 바쁘고 이거를 단결을 해가지고 딱 이때까지 해 이렇게 누군가가 딱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오다가 올해 이제 마지노선이 된 거예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네, 원래는 올해 8월에는 출간하자였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 마지막 자락에 있는 부록 번역이었어요. 그거를 해야지, 금토 일을 빼서 해야지. 근데 어떻게 끝날지도 잘 장담은 안 되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게 저의 스트레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단체 일정이 밀려서 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힘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린 일인데 결국엔 나한테 왔구나.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이기도 했고 분담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남았어. 그럼 내가 맡아서 해볼게. 근데 또 사정이 생기고 누군가가 또 맡아서 해볼게. 사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66님은 자기 몫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일인 거예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네, 그 누군가가 맡은 일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냥 이 일은 같이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같이라기보다는 혼자 하게 됐어라는 마음이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수건 돌리기네. 수건 돌리다가 내가 걸린 거지. 뭐 그러네. 뭐 모래성 쌓기 이렇게 빼는 것처럼.
근데 왜 거기서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지. 왜 내가 할게 이러면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만약에 뭐 100이 최대예요. 근데 하기 싫은 게 만약에 한 30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이 상황상 제일 적합해요. 아, 융융이 판단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와중에 내가 이걸 잡고 하는 게 상황상 가장 빨리 조금 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거였어요. 깔끔하게.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은 30 정도이니까 그러면 뭐 이러고 요 30을 약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우습게 알았구나. 30을? 그래서 에너지가 뚝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돌이켜보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채우느라 36시간을 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내가 이걸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내가 했을 때 가장 빨리 끝나고 더 이상 수건 돌리기 안 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남의 손에 여기저기 맡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맡아서 해치워버리면 빨리 끝나고 깔끔하고 뭐 더 이상 수건 돌리기 안 해도 되고 이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게 맞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합리성 밑에는 뭔가 스트레스 받는 나 이거 하는 거 너무 싫어.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억울함이 있는 거죠. 어떤 억울함? 이 하기 싫은 30%가 아마도 억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공적으로 나갈 텐데 아, 내 이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나가는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들이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 근데 그거를 그 억울해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아, 내가 나를 억울해하지 마 이렇게? 이거 뭐 억울해 그게. 너 찌질하다. 어차피 단체에서 하는 일이고 나보다 더 애쓴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30을 약간 간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 너무 싫어 이런 거보다는 기꺼이 받긴 했지만 그 기꺼이 속에 그 억울함을 알아채지지 못했네요. 그게 스트레스가 됐구나. 네. 아,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잤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토요일날 오후에 일어났잖아요. 뭐 커피도 마시고 밖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가 5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냈어요. 와, 깔끔하게 끝냈네. 많이 자고 깔끔하게 끝냈네. 그래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제 손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녹음할 때 얘기했듯이 그 잠 잔 게 신의 한 수였네. 맞아요. 잠을 잤기 때문에 이 일을 5시간, 6시간 만에 50 몇 장을 번역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네. 네. 그러면 이게 보상인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잠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환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환. 옷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스러운 발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꺼이 안에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억울함이 있어서 내 에너지는 아직 이거를 해낼 만한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낼 만한 에너지다 치면 내 에너지는 여기 있었는데 잠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젠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내 안에 억울함이 이렇게 잠으로 표현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해. 왜 잠이었을까? 그러게요. 왜 잠을 자야지 이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까? 글쎄요. 그건 또 새로운 궁금증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에너지가 채워져서 저는 되게 금요일이 날아갔지만 되게 가뿐하고 마음이 홀가분하겠다. 네. 그리고 되게 대견하기도 했어요. 네가 이렇게 이 시간을 채웠구나. 근데 나는 그럼 질문이 있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잠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주로? 네. 잠으로 해결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자고 나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오, 좋다. 자고 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전 감정들이 다 이렇게 나를 얽매이지 않아요. 그럼 난 또 궁금해. 그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게 진짜 감정이 내가 풀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잠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밑으로 쑥 넣어놓고 의식을 딱 바꿔서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이렇게 푹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대체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면서. 와, 꿈에서 정리가 돼? 대단하다. 꿈이랑 한 몸인데? 난 꿈에서 정리된다는 사람 또 처음 보네.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뭐가 정리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꿈이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은 감정을 해소를 해주나 보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전이랑 일어나서 약간의 명상을 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기도를 하면서 명상이랑 혼자서 막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조금 전에 저기 링구님이 이전에 얘기해줬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고 신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신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명상은 어떻게 해? 거기서? 그리고 계속 내가 감사했을 때를 0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올려요. 감사라는 감정 하나로. 이건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 도인님께 배운 건데 감사란 그걸 하나를 쭉 떠올리고 어쩔 때 제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내가 왜 어떤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나를 떠올리고 그 감정 하나를 붙잡고 0세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힘들 때는 그 호흡에 집중하고. 그럼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언제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로 받는 스트레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일? 내가 주로 받는 스트레스는? 저는 되게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일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의외로 되게 쿨한 편이거든요. 저 관계에서. 근데도 그게 잘 안 될 때 좀 그쵸.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없지. 그리고 뭐 기꺼이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꿍할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죠. 쿨한 척 하는구나. 그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쵸.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관계도 관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받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강제적인 게 포함이 될 때 스트레스는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강제적인 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적인 강제인지 어떤 외부적인 강제인지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이게 내 내면에서 이거를 이 힘든 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내가 내 선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이거 안 하면 이런 사람 이런 취급 받을 거야. 나 이거 안 하면 좋은 평판 못 얻어. 좋은 타이틀 못 얻어. 이건 어떤 외적인 거. 그 스트레스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해도 스트레스가 받긴 받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선택했어도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거기서 나는 그게 갈라진다고 생각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와 받을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내가 창출해서 받는구나.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것 같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를 예를 들면 내가 엄마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안 맞는 부분이 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자주 싸워요, 우리 엄마랑. 근데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어. 근데 왜 안 가볼 수가 없냐 하면 내가 엄마를 막 너무 사랑하고 걱정이 되고 엄마 아파서 어떡해 이런 마음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음보다는 내가 안 가면 나는 나쁜 딸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야. 난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들 거야. 그런 어떤 외부적인 소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나를 뭐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볼 거야.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내면의 선택으로 너무 사랑해. 너무 우리 엄마가 걱정돼. 나는 너무 가서 보고 싶어. 엄마가 얼마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이런 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해가지고 가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가는 길도 힘들고 멀고 또 엄마가 갔는데 내 뜻대로 잘 안 해주고 그래도 나는 그것과 이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후자 쪽이었어. 안 가면 나는 나쁜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엄마가 나를 나쁜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죄책감이 들 것 같아. 너는 엄마가 아픈데도 안 가봤어. 그게 걱정돼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유.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스트레스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나쁜 딸이라는 소리를 좀 들으면 어때? 좀 너 너무 좀 그랬어. 너 너무했어. 이런 소리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거기에 너무 꽂혀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내가 무너질 것처럼 내가 견디지 못할 것처럼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어떤 일을 대면을 안 하고 살아. 맨날 나는 도망만 다녀. 뭐 무슨 알바를 하러 가면 막 맨날 힘들면 중간에 그냥 그만둬버리고 또 다음 알바 가서 또 뭐 한 달 하고 그만둬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번 새로운 알바를 내가 시작하게 됐어. 근데 이것도 하기 힘들지. 버티기 힘들지. 난 그만두고 싶어. 근데 이 스트레스는 막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 이건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인 것 같아. 왜 나는 계속해서 힘들면 도망 다니지? 힘든 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이거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야. 그러면 이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트레스라면 이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가 죽어도 싫어. 책임감 없다는 얘기가 막 요만큼도 듣기가 싫어.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막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되게 책임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막 더 막 열심히 하면서도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소리 들을까봐. 하기 싫은데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66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책임감이 어떻게 사람이 1부터 100이 있으면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다 책임감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다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나 책임감 없다는 소리도 들어도 괜찮은 정도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너무 집착해. 나 책임감 있다는 얘기를 막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 이거는 나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내가 캐내서 받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를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놓자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는 책임감이나 뭐 해야 된다는 것이 삶에서 결여된 경우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끌어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은
들리고 또 두 번째로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감을 심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강 그래요. 뭐 더 정확하게 정리는 제가 잘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다 통틀어서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안 좋을 때 많이 사용하지 좋게는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받아야만 하는 스트레스까지 안 좋게 다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가? 반드시 받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털어내. 빨리 없애버려. 스트레스는 없애야 되는 걸로 항상 생각하잖아. 우리가. 나를 나쁘게 하는 거.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나를 해하는 거. 그런 이분법 속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다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경쟁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의식, 경쟁사회 이렇게 말해서 경쟁은 다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경쟁의식은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잖아요. 옆에 라이벌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경쟁이라는 것도 아주 없어버려야 되는 부정적인 것만 절대악은 아닌 건데 이분법적이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도 그런 그 안에 어떤 순기능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쓸데없이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커버려서 스트레스는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사회가 나 이렇게 볼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을 내가 정해버려 놓고 나와는 다른 그걸 정해버려 놓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거든. 내가 책임감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한 번쯤 뭐 책임감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막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막 계속 그 말 명상하고 막 이런 정도 아니어도 되는데 막 계속 곱씹고 있잖아. 네가 나한테 책임감 없다고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거에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꽂혀가지고 함몰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에 꽂혀서 계속 거기에만 몰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뭐 어떤 생계형의 스트레스도 있잖아. 뭔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결여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스트레스. 네. 나는 직장을 가야 해. 그래야 먹고 사는데 너무 가기가 힘들어. 거기 가면 막 관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이 너무 또 거칠고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거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나의 생계와 관련이 돼 있다면 근데 생계와 관련돼 있는데 난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갖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저렇게 해서 나 너무 힘들어.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만 그 스트레스 탓을 돌리고 있으면 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바깥의 이유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야. 그러면 또 이 수동적인 거 안에서 또 되게 힘들단 말이야. 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거 자체도 되게 힘들어.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내 이유로 갖고 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이나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얘기인 걸로 들려서
그 옛날에 어. 무릎팍도사를 봤는데 어, 김연아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한 뭐 훈련 힘들 때 어때요? 어.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우울에 막 빠져 살 때였어요. 이렇게 안 일어나고 막 이럴 때인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그치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있건 밖에 다니건 울건 웃건 이 또한 지나가는 건데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인식의 전환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할 거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면서 사는 것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이구나 좀 알아채는 것과는 좀 다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대처법이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을 한 6, 7년 정도를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활동하던 여자였죠. 근데 6, 7년을 집에만 있으면서 물론 되게 좋았어요. 쉼이 있었고 여유를 느꼈고 살림하는 재미도 있었고 근데 한 7년을 하고 나니까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막 허리도 되게 안 좋아지고 살도 되게 많이 찌게 되고 그리고 뭔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거를 집안에 내 내면 안에만 두고 있으면 내가 병이 계속 생기겠구나. 이걸 외부 활동을 하면서 풀어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관계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일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일이 힘든 것보다는 관계적으로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가는 게 매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게. 그래가지고 막 저녁만 되면 다음날을 떠올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내일 가면 또 누구를 만나겠지? 내일 또 그 힘든 거를 또 내가 견뎌내야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에만 있으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난 밖에 반드시 나가야 돼.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장소는 거기밖에 없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책임감, 내가 뭐 관계 힘들다고 나 안 해버려 이러면 또 책임감에서도 또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다가 아침마다 제가 그 출근하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감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무슨 로봇처럼 그냥 주문해듯이 무언가를 외우듯이 맞아.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인당 감사 하나씩이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할 장소에 도착할 때쯤 되면 진짜로 감사한 게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진짜 감사하구나. 오늘 미세먼지 없이 이렇게 맑은 공기 막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진짜 감사하다. 그래도 뭐 내가 일할 때가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감사하는 제목들이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감사를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일하러 가서 그럼 나는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 이건 아니야. 또다시 와 스트레스. 거기 가면 다시 스트레스가 시작돼. 근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다음날 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자는 것처럼. 그게 나를 전환을 시켜주는 거지. 네. 밤에 또
또 밤에 누우면 또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에. 아, 내일 또 가서 또 그 사람 봐야 돼 이러면서. 에. 근데 또 아침에 되면 또 그걸 해요. 에. 아, 그럼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끝까지 내가 이제 하기로 한 날짜까지 다 일을 마쳤고 되게 내 자신도 뿌듯하고 뭐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안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내 스스로가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견뎌냈구나, 버텨냈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난 이 방법을 알게 된 거지. 아, 감사합니다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도 다 생각을 하긴 했죠. 네. 근데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뭐 긍정적으로 변한다던가 좀 좋게 바뀐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게 됐었고 그래서 되게 나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되게 뿌듯해요. 제가 요즘에 뇌과학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아의 표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지 않고는 물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 속에 사니까. 물이 없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만든 세상 속에, 표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나의 그런 인식을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보는 세상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세상일 수 있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근데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왜 받았는지 그런 감정들도 알아차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죠? 왜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불쾌한 감정에서 시작되죠. 왜 저 사람과 관계하는데 나 이렇게 불쾌하고 뭔가 내 안에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나지? 그러면서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내가 문제인가? 저 사람이 문제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해봤죠.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뭐 차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거 상황을 푼다던가 근데 그 사람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해갖고 관계를 푼다고 이게 풀어지는 상황이 아닌 거야. 자기의 삶에서 오는 되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이 일터에 오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무리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막 새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계속 그 새어 나오는 거를 옆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지.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가 되게 힘들구나. 그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좀 알아차렸죠. 왜 이렇게 나 기분이 나쁘지? 왜 저 말을 하는데 본인은 그냥 힘들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옆에서 같이 듣잖아요. 말이라는 건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귀를 닫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도 정말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살며시, 아까 그냥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어떤 상황들이.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가 되게 힘들구나. 왜냐면 어두워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의욕도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막 나도 화가 올라와.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 감정이 같이 그렇게. 그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 불만이 막 올라오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챘죠. 단계들이 많이 있었네요.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그걸 알아챈 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기도 하고 권유를 해보기도 하고 안 되는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불편해. 이렇게 진짜? 네, 그러니까 알더라도 제 감정을 그렇게 잘 알아채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스트레스 지점에 있어서는 좀 둔해요? 좀 둔한 편이에요. 몸도 둔하고. 뭐 비대한 이런 뒤뚱뒤뚱이 아니라. 뭐 이렇게 멍든 것도 멍들었네 나중에 알고 왜 어디서 부딪혔는지도 모르고 빈 것도 나중에 쓰러져서 보면 비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몸에 너무 나를 사랑해요. 나중에 몸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스트레스의 마지막 현상 같은 게 몸으로 오는 게 마지막 현상이라고. 뭐 아픈 거 있잖아. 위궤양이 걸린다던가. 갑자기. 그러니까 몸은 계속해서 내 내면에서 나와 힘들어 하는데 끝까지 안 알아주면 이제 몸까지 가는 거죠. 몸이 마지막 상황이라고. 네. 많이 못 알아채줬네요. 네, 지금 웜업 시간인데요. 웜업 어떤 시간이죠? 네, 웜업은요. 스트레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처럼 내 삶을 유연하게 해주는 작은 실천들 그리고 행동들을 함께 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네. 어떤 분들 같이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나 오늘 그게 바로 나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오십시오. 그리고 뭐 좀 새로운 스트레스 푸는 법 없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삶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 초대합니다. 네, 같이 해봐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요걸 준비해봤는데요. 준비물 필요해요? 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있으면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이 안에 초가 있는데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준비하면 되나요? 네, 내가 좀 이걸 쭉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을 둘 수 있는 도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이걸 가져오신 다음에는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앞바다리 하셔도 좋고요. 그 반가부자라고 앞바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그 무릎 쪽으로 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틀어야 되나요? 저는 이걸 그 앞바다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시면 그냥 다리 쭉 뻗으셔도 좋고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가능하시면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네, 자기 전에. 그다음? 네, 그런 다음에는 어떠한 집중할 거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바라봐 주시고요. 나는 좀 눈을 감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네. 눈을 감아 주신 상태로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 볼 텐데요. 허리는 곧게 펴 주시고요. 어깨는 뒤로 반 둥글려서 뚝 떨어뜨려 주세요. 어깨가 이렇게. 원래 굽어 있어서 이 정도를 하면 좀 편안하게 펴져요. 그리고 두 손은 편안하게 다리 위에 놔주시고요. 손바닥을 위를 향해 놔주셔도 좋고 손 등을 위를 향해 놔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호흡을 알아차려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자,
자, 지금부터는 깊게 들이쉬면서 깊게 라고 생각하시고 내쉬면서는 평안하게 라고 속으로 읊어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읊어주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네, 깊게 평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한 10번 정도 해볼게요. 종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종이 울릴 때까지 호흡을 알아채면서 속으로 한번 깊은 평화로움과 감사함을 읊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시고요. 침을 삼켜주세요. 어떠셨어요? 자는 줄. 아, 저는 눈 안 감고 이거 초 바라보면서 했거든요. 네. 초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좀 마음이 오늘 감사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맞다, 저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숨과 숨 사이가 조금 계속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간격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호흡이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계속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다는 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쉽지는 않지만 뭐 해보는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해봐주세요. 3, 5,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이까지 집중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하다 보면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스트레칭 마인드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